여러분은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무엇을 보시나요? 민준에게는 매일 새벽마다 펼쳐지는 신비로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5시, 세상이 잠들어 있을 그 시간의 말이에요. 또 나왔네. 민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1층 정원에는 어김없이 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박성우 할아버지였습니다. 75세의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정원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지런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나타나는 박할아버지의 모습은 민준에게 점점 더 신기한 일이 되어갔어요. 비가 와도 나오시네. 어느 날 아침 하늘에서는 굵직한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은 안 나오시겠지? 하지만 시계가 5시를 가리키자 어김없이 박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정원에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정말. 비도 오는데 왜 굳이? 민준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 내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하얀 눈이 쌓인 정원에서도 박할아버지는 변함없이 물을 주셨습니다. 손이 시려워 보이는데도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데도 말이에요. 할아버지, 감기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민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박할아버지의 행동은 화제였어요. 5층 민준이네 어머니가 복도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세요. 어머, 1층 박할아버지 또 새벽에 나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부지런하시긴 해요. 근데 매일매일 그러시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빠짐없이요. 혹시 치매는 아니실까요? 그런 경우도 있다던데. 어른들은 대부분 박할아버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50분. 10분만 기다리면 박할아버지가 나올 시간이었어요. 민주는 창문 옆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똑, 똑, 똑. 시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새벽이었어요. 민준의 심장은 왜인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슨 비밀을 알아낼 것만 같은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드디어 5시가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더니 박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물뿌리개를 들고 천천히 정원으로 걸어가시는 모습. 민주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할아버지가 첫 번째 화분에 물을 주시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계셨던 거예요. 5층에서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지? 민준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두 번째 화분, 세 번째 화분. 박할아버지는 각각의 식물에게 물을 주실 때마다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박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순서로 화분들을 돌보셨던 겁니다. 왼쪽 끝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마지막에는 가운데 있는 장미꽃에서 끝나시는 거예요. 왜 항상 같은 순서일까? 민주는 이런 의문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의문 1, 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나오실까? 의문 2, 비나 눈이 와도 왜 꼭 나오실까? 의문 3, 물을 주면서 뭐라고 중얼거리실까? 의문 4, 왜 항상 같은 순서로 화분을 돌보실까? 며칠간 관찰한 결과 민주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할아버지가 가꾸시는 정원의 꽃들이 다른 집 정원보다 유난히 싱싱하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다른 정원들과 비교해 보세요. 다들 비슷한 조건인데 왜 박할아버지 정원만 이렇게 특별할까요? 장미는 더욱 붉고 선명했고 철쭉은 보랏빛이 더욱 짙었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꽃들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비료를 쓰시는 걸까? 민주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봤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민주는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창문을 내려다봤는데 정원에서 희미한 빛이 나는 것 같았던 거예요. 설마 착각이겠지? 민주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이미 빛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박할아버지의 정원에는 분명히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7살 고등학생이 75살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질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혹시 신뢰가 되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가 싫어하시면 어쩌지? 민준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창문 앞에 섰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박할아버지.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동작이 느리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가? 박할아버지는 첫 번째 화분에 물을 주시다가 잠깐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허리를 짚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박할아버지의 표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슬프고도 그리운 표정. 뭔가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를 그리워하고 계시는 걸까? 민준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박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1층 박할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박할아버지,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매일 아침 정원에 물을 주시잖아요. 엄마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박할아버지 말씀이시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정도 됐을 거야. 그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함께 정원을 가꾸셨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정말 다정하신 부부셨어. 할머니께서 특히 꽃을 좋아하셨다고 들었어. 민준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래서 할아버지가 매일 정원에 물을 주시는 걸까요? 글쎄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할머니를 그리워하시는 마음에서 말이야. 그날 밤 민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에 잠겼어요. 박할아버지의 새벽 옷이 정원 가꾸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짐없이 하시는 그 일. 물을 주면서 중얼거리시는 말들. 특별히 아름다운 꽃들. 이 모든 것이 돌아가신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그리워하시면서 정원을 돌보고 계시는 거구나. 민주는 갑자기 박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슬프고 그리운 표정을 짓고 계셨는지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원에 물을 주시면서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민주는 결심했어요. 용기를 내서 박할아버지께 다가가 보기로 말이에요. 물론 무서웠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싫어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 궁금증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4시 30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박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꼭 용기를 내보자. 민준의 손바닥에는 땀이 났어요.
심장은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쿵쿵 뛰었습니다. 5시가 되었고 박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용기를 내기로 결심한 그날 아침, 민주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고민했어요. 결국 그날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대신 민주는 더 자세한 관찰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아보자. 민주는 새 노트를 준비했어요. 표지에 박할아버지 관찰 일기라고 적고 매일 아침 창문에서 본 것들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관찰 -4월 15일 새벽 5시.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박할아버지. 물뿌리개를 들고 정원으로 향하시는 모습이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첫 번째 화분에 다가가시더니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화분을 바라보며 뭔가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지? 민주는 귀를 쫑긋 세웠지만 5층에서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할아버지의 입모양을 보니 분명히 누군가와 대화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한 건 박할아버지가 물을 주신 후 잠깐 기다리시는 거였어요. 마치 대답을 듣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 관찰 -4월 16일 새벽 5시. 오늘은 박할아버지의 동선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항상 같은 순서였어요. 1. 현관 왼쪽 끝 제비꽃 화분. 2. 그 옆 철쭉 화분. 3. 벽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이동. 4. 창문 아래 수선화들. 5. 오른쪽 끝 개나리. 6. 마지막에 정원 한가운데 장미꽃. 총 6개의 구역을 15분 정도에 걸쳐 돌보셨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 머무시는 곳은 마지막 장미꽃 앞이었습니다. 왜 장미꽃에서 가장 오래 계실까? 장미꽃 앞에서 박할아버지는 5분 넘게 서 계셨어요. 물을 주신 후에도 한참 동안 꽃을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관찰. 4월 17일 새벽 5시. 오늘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안 나오시겠지? 하지만 5시 정각, 박할아버지는 어김없이 나타나셨어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정원으로 향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감기 걸리세요. 민주는 창문 너머로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할아버지가 비를 맞으면서도 평소와 똑같이 각 화분을 돌보셨다는 거였습니다. 비가 와서 이미 흙이 젖어 있는데도 물을 주시고 각 화분마다 정성스럽게 말씀을 거시는 모습. 그리고 장미꽃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오래 서 계셨어요. 네 번째 관찰. 4월 18일 새벽 5시. 오늘 민주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용의 일부를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창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여 보니 바람에 실려오는 박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왔어. 어제 말한 기억하지. 보고 싶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계시는 거구나. 다섯 번째 관찰 -4월 19일 새벽 5시. 오늘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할아버지가 장미꽃 앞에서 갑자기 손을 허공에 뻗으셨던 거예요.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잠깐 동안 손을 허공에 둔 채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느끼고 계시는 걸까?
6번째 관찰 -4월 20일 새벽 5시. 오늘 민주는 박할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각 화분마다 다른 표정을 지으셨던 거예요. 제비꽃 앞에서는 부드러운 미소, 철쭉 앞에서는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 수선화 앞에서는 즐거워하시는 모습, 개나리 앞에서는 자랑스러워하시는 표정, 그리고 장미꽃 앞에서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 정말 가슴이 아파요. 민주는 박할아버지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각각의 꽃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째 관찰 -4월 21일 새벽 5시. 오늘은 정말 신기한 일을 목격했어요. 박할아버지가 물을 주신 화분들이 다른 날보다 더욱 싱싱해 보였던 거예요. 특히 장미꽃은 어제보다 훨씬 더 붉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혹시 박할아버지의 마음이 꽃들에게 전해지는 건 아닐까? 민주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박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더 아시는 거 있어요? 왜 그렇게 박할아버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니?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정말 꽃을 사랑하셨다고 들었어. 특히 장미꽃을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셨대. 장미꽃을요? 응. 분홍색 장미를 정말 좋아하셨다고 해. 지금도 정원 한가운데 있는 그 장미가 할머니께서 심으신 거래.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박할아버지가 가장 오래 머무시는 곳이 바로 그 장미꽃 앞이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걱정하신 게 그 정원이었다고 하더라고. 누가 돌볼지 걱정하셨다고 해.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마 그럴 거야.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겠지. 그날 밤 민주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박할아버지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5시에 나오시는 이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짐없이 하시는 이유, 각 화분마다 말씀을 거시는 이유, 특히 장미꽃 앞에서 오래 머무시는 이유.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대화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더욱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번에는 박할아버지의 입모양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미꽃 앞에서 박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유심히 봤어요. 영희야, 보고 싶어. 오늘도.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박할아버지는 정말로 할머니와 대화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이름은 영희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또다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창문을 내려다봤는데 정원에서 희미한 빛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장미꽃 주변에서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주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빛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약 2-3분 정도 지속되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그 장미꽃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젯밤에 빛을 발했던 그 장미가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정말 신기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걸까? 민주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박할아버지의 정원에는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박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할머니와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2주간의 관찰을 마친 민주는 노트를 정리했어요. 결론. 1.
박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할머니 영희와 대화하신다. 이 각각의 꽃들은 할머니와의 추억을 담고 있는 것 같다. 3. 특히 장미꽃은 할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꽃이다. 4. 박할아버지의 마음이 꽃들에게 전해져서 더욱 아름다워진다. 5. 때때로 정원에서 신비로운 빛이 난다. 이제 정말로 할아버지께 다가가야겠어.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진실을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할아버지가 혼자서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17살 소년의 마음에도 그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내일 아침에는 꼭 용기를 낼 거야.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드디어 이 신비로운 이야기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주는 꿈을 꿨어요. 아름다운 정원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꽃을 가꾸시는 꿈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어요. 꿈에서 깬 민주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박할아버지께 다가가야 할 때라는 것을. 그 마음을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30분. 오늘은 정말로 박할아버지께 다가갈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옷을 입고 현관문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할아버지가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민주는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17살 소년에게 75살 할아버지께 다가가는 일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시계가 4시 50분을 가리켰어요. 이제 10분 후면 박할아버지가 나오실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보자.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민준의 심장은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빨리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현관 입구 근처에 숨어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4시 58분. 이제 2분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오시면 뭐라고 말하지? 민주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상상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5층에 사는 민준이에요. 너무 갑작스럽나? 할아버지, 정원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것도 이상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그때그때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기로 했어요. 똑, 똑, 똑.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5시가 되었어요. 어김없이 박할아버지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물뿌리개를 든 박할아버지가 천천히 나오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오늘 민준에게는 왠지 더 특별해 보였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정원으로 향하셨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었어요. 박할아버지가 첫 번째 화분인 제비꽃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물을 주시며 조용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영희야, 오늘도 왔어. 어젯밤에 꿈에서 너를 봤다. 민주는 박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가까이서 들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어. 박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민주는 가슴이 찡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두 번째 화분인 철쭉으로 이동하셨어요. 민주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민준이네 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 고마운 분이야.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였는데.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박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반찬을 가져다 드린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세 번째 화분인 수선화로 이동하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내가 좋아하던 이런 날씨야.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박할아버지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떠올랐어요. 분명히 할머니와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화분인 개나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벌써 50년이 넘었네. 시간이 참 빨라. 민주는 박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가 50년 넘게 함께 사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을까요? 드디어 박할아버지가 마지막 장미꽃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가장 오래 머무셨던 곳이에요. 박할아버지는 장미꽃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꽃을 바라보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영희야, 오늘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어. 내가 심었던 그 장미 말이야. 박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원을 잘 돌보라고 했지? 약속 지키고 있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고. 그때였어요. 박할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시더니 민준을 발견하신 거예요. 민준은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들켰다는 생각에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시며 민준을 바라보셨어요. 처음에는 놀라신 표정이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준이구나. 5층에 사는. 죄송해요. 괜히 몰래 지켜봐서.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했거든요.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박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화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정원에 오시는 게 궁금했어요. 민주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 궁금했구나. 박할아버지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잠깐 앉아볼까?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줄게. 정말요? 민주는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박할아버지는 정원 한쪽에 있는 작은 벤치를 가리키셨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주나 할아버지가 왜 매일 아침 정원에 오는지 정말 궁금하니? 네, 정말 궁금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짐없이 오시잖아요. 박할아버지는 잠깐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이 아파트에 온 지 벌써 50년이 됐어. 그때는 신혼부부였지. 영희 할머니와 함께 말이야. 영희 할머니요? 응. 할아버지 아내야.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박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영희 할머니가 꽃을 정말 좋아하셨거든. 특히 장미꽃을. 그래서 이사 오자마자 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셨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50년 동안 할머니가 이 정원을 돌보셨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들에게 물을 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꽃들이 할머니의 자식 같았지. 그럼 지금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맞아. 할머니가 하시던 일을 할아버지가 이어서 하고 있는 거야. 박할아버지는 장미꽃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3년 전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도 정원 걱정만 하셨지. 어떤 걱정이요? 누가 꽃들을 돌볼지, 물은 제때 주는지, 겨울에 얼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들 말이야. 박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
정원을 잘 돌봐달라고. 꽃들이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민준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약속했지. 할머니 대신 정원을 돌보겠다고. 하루도 빠뜨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매일 오시는 거구나. 맞아. 그런데 할아버지한테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더 특별한 이유요? 박할아버지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대화를 해.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할머니와 대화를요? 응.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 할아버지는 지금도 할머니를 사랑하고 할머니도 하늘에서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어. 민주는 박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정원에 와서 할머니께 안부를 묻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할아버지가 물을 주면 꽃들이 더 예뻐지는 것 같지 않니? 네, 정말 그래요. 다른 집 정원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그건 할아버지의 마음이 꽃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이 꽃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거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니? 아니에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도 분명히 할아버지 마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박할아버지는 민준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고마워. 할아버지 이야기를 이해해줘서. 앞으로도 매일 오실 거예요? 물론이지. 할머니와의 약속이거든. 그리고 이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햇살이 정원을 비추자 꽃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고마워, 민준아. 네, 저도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박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그럴 거니? 네, 할아버지 혼자서 할머니를 그리워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요. 박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민주는 매일 아침 박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준도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걸 알았어요. 박할아버지는 민준의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영희야, 민준이가 할머니께 인사한다고 하네. 정말 착한 아이지? 그날 아침 정원의 꽃들이 평소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아마도 할머니가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민준이 박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돌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두 사람은 정원에서 만나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에게는 분명히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느 날 아침 민주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뭐가 궁금하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할머니가 대답해 주신다고 느끼세요? 박할아버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아, 그게 궁금했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솔직하게 말해줄게. 박할아버지는 장미꽃을 바라보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정말로 할머니와 대화한다고 믿고 있어. 어떻게요?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그냥 혼잣말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 민주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다음 날 꼭 그와 관련된 일이 생겨.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좋아했던 철쭉이 시들어 보인다고 걱정했더니 다음 날 5층 민준이네 어머니가 화분용 영양제를 가져다 주셨거든. 정말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외로워서 할머니께 말씀드리면 꼭 누군가가 찾아와 주시고, 정원이 걱정된다고 하면 이웃분들이 도와주시고, 민주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장 신기한 건 꽃들이야. 꽃들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날이면 꽃들이 정말로 더 아름다워져. 색깔도 더 선명해지고 향기도 더 진해지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그런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해줄게. 박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사실 할아버지에게는 정원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더 중요한 이유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그러면 하루 종일 할머니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박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어.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민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정원에서 할머니와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거야. 할머니는 죽은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거라는 걸. 다른 곳으로 이사요? 하늘나라라는 곳으로 말이야. 거리가 좀 멀어서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박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적이 있니? 한 번도 없어.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들었니? 그것도 아니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머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데이트를 하는 거야. 5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말이야. 민주는 박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걸 하나 더 알려줄게. 뭐예요? 사랑은 시간이 지난다고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더 깊어져. 할머니가 곁에 없어서 더 간절해지고 더 소중해져. 박할아버지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할아버지 말을 이해하게 될 거야. 어떤 사랑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지금 정원을 돌보는 이유도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야. 그때 박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신기한 걸 보여줄게. 뭐요? 박할아버지는 장미꽃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꽃을 바라보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영희야, 오늘은 민준이가 함께 있어서 더 기뻐. 할머니도 민준이를 좋아하시지? 그 순간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아침인데 갑자기 살랑살랑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미꽃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대답해 주셨네. 박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할머니께서 민준이를 환영한다고 하시네. 민주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할머니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제는 확신해. 박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늘 함께 해주고 계셔. 그때 민주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할아버지, 그럼 할머니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머니요? 하하, 궁금하구나. 박할아버지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따뜻하시네요. 그리고 가끔은 할아버지를 혼내기도 하셔. 늦잠 자지 말라고, 운동도 좀 하라고. 민주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 할머니는 지금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때 박할아버지가 민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민준아, 내가 원한다면 할머니께 직접 말씀드려도 돼. 정말요? 응. 할머니께서 민준이를 정말 좋아하실 거야. 민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돌아가신 할머니와 직접 대화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설레었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말하면 돼.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장미꽃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자 또다시 살랑살랑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장미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박할아버지는 민준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보다 오래 정원에 있었어요. 박할아버지는 민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50년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 할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 이웃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셨고, 특히 아이들을 예뻐하셨지. 그래서 저도 좋아해 주시는 거겠네요. 맞아. 그리고 할머니는 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 하셨어. 이 정원도 혼자만 보려고 가꾼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기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지. 민주는 이해했어요. 왜 박할아버지의 정원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할아버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진짜 사랑이 뭔지요.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하는 거죠? 박할아버지는 민준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맞아.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매일 정원을 돌보는 것도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가 하늘에서 편안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할머니도 하늘에서 할아버지를 지켜보시는 거고요. 그렇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야. 그날부터 민주는 박할아버지의 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정원을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민준도 매일 아침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 꼭 바람이 살살 불거나 꽃향기가 났어요. 할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할머니께서 민준이를 정말 좋아하시거든. 어느 날 아침 민준은 박할아버지께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나중에 할아버지도 할머니께 가시게 되잖아요. 그럼 정원은 어떻게 돼요? 박할아버지는 잠깐 놀라셨다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그걸 가장 걱정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잖아. 제가요? 할아버지는 믿어.
민준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갈 거라고. 민준은 가슴이 벅찼어요. 네, 할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언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가시게 되어도 이 정원은 제가 돌볼게요. 박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그날 아침 정원의 모든 꽃들이 평소보다 더욱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도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대물림되는 거라는 걸. 박할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에게 전해졌고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 거라는 걸.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이제 가족이 된 거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꽃향기가 진하게 났어요. 분명히 그렇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진정한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민준이 박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돌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두 사람은 어김없이 만나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 민준에게도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온 박할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민준아. 미안해. 어젯밤에 좀 몸이 안 좋았어. 박할아버지는 평소보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걸음도 느리고 물뿌리개를 들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앉아서 쉬세요. 고마워, 민준아. 민준은 박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원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제비꽃부터 마지막 장미꽃까지 같은 순서로 물을 주면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서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민준아,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날 오후 박할아버지의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시게 되었어요. 민준은 엄마와 함께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는 괜찮으신 거죠? 감기가 폐렴으로 번진 것 같네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는 걱정이 되었어요. 박할아버지가 입원하시면 누가 정원을 돌볼까요? 병실에서 박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입원하는 동안 정원을 부탁해도 될까? 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께도 잘 인사드리고 혹시 할아버지가 오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시면 할아버지가 곧 돌아간다고 말씀드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께 잘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새벽 5시 민주는 혼자서 정원에 나갔어요. 박할아버지 없이 정원에 서니 왠지 어색하고 외로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세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민주는 첫 번째 제비꽃에 물을 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곧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기하게도 평소처럼 살랑살랑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철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원에서도 할머니 생각만 하세요. 빨리 나아서 할머니께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주는 박할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각 화분마다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지막 장미꽃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이 장미예요. 할아버지 대신 제가 잘 돌볼게요.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미꽃에서 평소보다 훨씬 진한 향기가 났고
꽃잎이 더욱 선명한 빨간색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분명히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민주는 박할아버지 대신 정원을 돌봤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아버지 문병을 갔다 왔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 모레면 퇴원하신대요. 할머니, 아파트 주민들이 할아버지 정원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하세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민주는 점점 할머니와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원의 꽃들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할아버지가 드디어 퇴원하셨어요. 민주는 병원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정원 보러 가실래요? 그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박할아버지와 민주는 함께 정원으로 나갔어요. 박할아버지는 정원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꽃들이 더 아름다워졌네. 제가 할머니께 매일 인사드렸거든요. 할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고요. 박할아버지는 민준을 보며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민준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영희야, 할아버지 돌아왔어. 민준이가 할머니를 잘 돌봐드렸지? 고마운 아이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이제 다시 함께 할머니를 돌볼 수 있어요. 그러자 평소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 불었고 모든 꽃들이 일제히 흔들렸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네. 박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정원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준도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박할아버지는 민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정말 신기한 꿈을 꿨어. 어떤 꿈이요?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는데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안심이 된다고 하시는 거야. 안심이요? 민준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가더라도 정원을 잘 돌볼 사람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라. 민주는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진짜 손자 같다고 하시더라. 마음의 손자라고. 박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마음의 손자야.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민준이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할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민준도 눈물이 났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놀라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1층 박할아버지와 5층 민준이가 매일 아침 함께 정원을 돌본다더라. 정말 보기 좋아. 할아버지도 외롭지 않으시고. 그 정원 정말 아름다워. 다른 집 정원과는 차원이 달라.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돌보시다니. 정말 대단하실 분이야. 주민들은 박할아버지와 민준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가끔 화분용 영양제를 가져다 주셨고 어떤 아저씨는 정원 도구를 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웃분들이 정말 따뜻하시네요. 그래, 사람들은 원래 착해. 다만 서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럴 뿐이야.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요. 맞아. 사랑은 전염되는 거야. 한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아침 민주는 박할아버지께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데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걱정된다고 하세요. 아, 그래? 저희가 가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엄마가 요리 정말 잘하시거든요. 박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데 괜찮겠니? 할아버지가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엄마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세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성장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날부터 박할아버지는 가끔 민준네 집에서 저녁을 드시게 되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박할아버지는 민준의 부모님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들을 만나서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민준이가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의젓해졌어요. 그날 밤 민준은 창문에서 정원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꽃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 된 거죠? 살랑살랑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도 행복하시죠? 꽃향기가 진하게 났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 후로도 박할아버지와 민주는 매일 아침 함께 정원을 돌봤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이제 민준에게도 이 약속은 평생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사랑은 이어져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할머니의 사랑도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맞아. 할머니의 사랑은 민준이를 통해서, 그리고 민준이의 아이들을 통해서 영원히 계속될 거야. 민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원에 새로운 방문자가 있었어요. 2층에 사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꼭 키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박할아버지는 아이에게 화분 하나를 선물하시고 물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꽃에게도 사랑을 주면 더 예뻐진단다. 어떻게 사랑을 줘요? 매일 물을 주면서 예쁘다고 말해주고 걱정해주면 돼.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박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주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도 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돌봤다. 이제 이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다. 할머니가 심으신 사랑의 씨앗이 할아버지를 통해 나에게 전해졌고 나는 이 사랑을 평생 키워나갈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죽지 않는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원히 이어진다. 그렇게 박할아버지와 민준의 아름다운 우정은 계속되었고 아파트 단지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정원에서는 세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박할아버지와 민준,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희 할머니.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짜 의미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생공감 사연이었어요.